안녕하세요. 독일 실관 해월의 정화 보겠습니다. 해월은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삼동월 해자축의 정화는 당연히 쇠약하죠. 간목을 떼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정화를 돌봐야 되고 또 당연히 간목 나오면 경금은 같이 따라 나와야 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인화해 주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갑과 경이 쌍투하면은 상격으로서의 격을 잘 갖춘 기명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럴 때에 기토가 또 정관에 떠가지고 갑기합으로 묶어버린다든가 계수가 또 일간 옆에 있어서 정화를 칠살로 괴롭힌다든가 하게 되면 사주가 좋지가 않겠죠. 이 명은 이제 여명인데 재생 정관격으로 해서 재생관사주로 봤네요. 제가 정관을 생해서 재관쌍미로 좋은 사주로 봤죠. 그래서 이제 1898년생 거의 뭐 18세기의 사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관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여명이 따라가는 걸로 봤죠. 여자가 경제생활도 못하고 또 모든 어떤 기륭하복이 남자에 따라가니까 이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계해월에 태어나서 관인이 격을 갖추었죠. 그러다가 재성이 또 관을 돌보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폼은 좋네요. 정관, 올해 정관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 계수로 이렇게 떴기도 했고 정관격에는 뭐예요? 정관격이 격을 갖추려 그러면은 정관용제라고 해서 재성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정관용제를 갖추었죠. 갖추었는데 격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무토가 관을 훼손했다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병으로 취급되고 약해진 계수를 도와준 금재성을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용신은 수, 그리고 병은 토, 그리고 용신을 돕는 희신은 금으로 본 겁니다. 격국의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주를 격국으로만 볼 수는 없죠.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적인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 정화가 살아나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당 간목이 있어야 돼요. 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칠살은 어때요? 이게 정관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정관이 되게 토에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계수가 떴기 때문에 정관격이 아니고 평관격이죠. 그래서 평관격, 즉 살격이란 이야기예요. 특히 정화는 계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칠살격에는 어떻게 해요? 살용식제라고 해서 살격에는 용신을 쓰는데 식상에 제어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격에는 어떻게 해요? 식신 아니면 상관으로서 제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살용식제로서 여기에서는 무토의 역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어때요? 약한 정화를 돕기 위해서 해미 이런 식으로 원격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에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미 목이 운이 오게 되면 이제 해묘미 이런 식으로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용신은 오히려 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그리고 밑에 유금도 있고 계수 칠살이 떴기 때문에 태양은 태양이다. 그래서 비겁이 떴고 해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수를 합거해서 월건 정기 관성이 기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관을 좋게 봤지요. 정관은 이렇게 합거되어서도 이 정관은 좋다. 그래서 재생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술미토가 해수관을 극하고 병이다. 그래서 토를 병으로 봤고요. 금은 또 약으로 봤죠. 좋게 봤죠. 전반적으로 이제 금운에 신유, 그 다음에
경신운의 남편이 출세해서 아주 명망이 컸다. 과거에 이렇게 이제 재생관에서 금이 관을 도우니까 관은 살아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는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기미부터 해가지고 토다 극수를 하니까 무토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뭐 무토가 기토가 걷어와가지고 또 술을 제어하는 것은 좋지는 않죠. 좌하에 금이 생함으로 빈천은 아니었고 사운에는 부부가 거세했다, 돌아가셨다. 사운에는 사해충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사해충이 들어오게 되면 햄이 이 용신을 쓰고 있는 국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운은 좋지 않게 보고 오는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주는 현대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금운에는 피해가 많고 오운 그리고 사운은 나름 일간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교재에서는요, 이걸 그 제살태가로 본 거예요. 제살태가로 본 거죠. 즉, 토가 지나치게 술을 제어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제어되니까 나도 불행하다 이렇게 본 거고, 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오히려가 극설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극설교가 수에 대해서 극도 많이 받고 금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극도 많이 받고 또 토도 강한 토죠. 그래서 토에 설기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극설교화는 뭐다? 인성목이 용신이다. 그래서 간목이 가장 좋게 쓰일 걸로 보고 조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궁통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서에 있는 내용과는 해석을 달리한다. 다음 사주. 현 896년 여명인데요. 상관제살로 봤네요. 이 사주는 역시 이제 정환대 해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자축 그리고 금생수에서 재간이 강한 사주죠. 여기에서 개수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칠살이 일간에게 바로 이렇게 공신해가 들어오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토상관으로서 제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상관, 제살. 그리고 이 사주는 상관, 제살을 제대로 봤네요. 앞에 사주도 상관, 제살 또는 상관, 가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토가 축토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은 약하죠. 때문에 병화가 화생토에서 기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좋다. 그래서 병화도 좋을 것이고, 천간에서는 이렇게 식신제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지지에서는 어때요? 지지에서는 정화가 생활하니까 해묘, 목 이런 인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의 기운으로서 정화를 부신해주고 또 화가 와서 정화의 일간에게 내가 뿌리가 되어주면서 화생토에서 토로 다시 식신제살하는 것은 좋은 의미겠죠. 그래서 지지에서는 인성의 생조가 필요하다. 즉 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정간에서는 토가 괜찮고. 대운이, 이 대운은 이게 교재에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예요. 원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운을 다시 적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명이니까, 기해니까 어떻게 해요? 무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유, 아니죠? 화벌병정, 신유술이죠. 신유술이고, 병정이네요. 병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이 가겠죠. 무술, 정유, 병신, 을미 이런 식으로 운이 가는데요. 잠깐 교재를 보게 되면 정화일주가 해운에 태어나 가지고 자하에 섭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수 칠살이 떴기 때문에 신약이다. 그리고 시상의 칠살을 어느 정도 감당한다.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죠. 이 계수가 지금 신금, 해수, 축토에 강력한 불이 내리고 일간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개수의 이런 또 칠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기토 비겁이 비록 약하지만 병화의 생을 얻어서 축토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용신이 된다. 잘 봤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무술정유, 이런 무술정유운에 이때 어릴 때 풍족한 가정에서 잘 생활했다. 병운에는 남편이 돈 잘 벌었고 뭐 이래 해가지고 오운에 나중에 재배한 인삼이 폭등해가지고 여기 사오미 할 때 오미 갑오운이네요.
가바오는 오운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을 왕성하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운을 만나게 되면 계수가 오면 안 되죠. 좋지 않고 사우는 좋아질 것이며 임수가 와서 다시 관살 혼잡이 되게 되면 계수도 있는데 또 임수가 오니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제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